택시 운전사와 전두환 회고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두환 회고록이 판매 금지 가처분이 결정됐죠? 회고록 내용 중에 30여 가지 내용 정도에서 역사 왜곡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네. 판매 금지 가처분이 났습니다. 네. 네. 여기서 특히 발표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는지 약간 요거 두고도 역사 왜곡 이슈가 되게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여요. 네. 본인은 잘 알겠죠. 근데 결국엔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을 할 거고. 판결이 이제 결과가 난 건데 2심 결과로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단 결정이 된 거고 네. 이 재판 자체는 5.18 기념재단하고 5월 관련 세 단체 네. 그래서 민주유공자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이렇게 세 가지 단체가 이제 모여서 같이 제소를 한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자들의 공동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대의가 어느 정도 실현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뭐 일단은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일단 5.18 관련 책임자 누굽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많은 작품들이나 그렇죠? 영화나 이런 데서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범인은 누구냐. 그것도 전두환이잖아요, 결국. 그거를 회고록을 써서 마치 자기 자신의 일평생을 미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 역사적으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제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도 시민분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책을 낸 건데 무슨 3권이나 2천 쪽이 넘나요? 그렇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 돌려 써놨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5.18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뭐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역사 왜곡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내시는 분들 힘들게 그렇게 길게 써놔가지고. 그리고 좀 문제가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땡전 뉴스 나오는 그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정부에서 어쨌든 사면이 됐잖아요. 근데 처단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던지 아니 무기징역으로 그냥 계속 그 깜빵에서 썩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게 풀려나와서 살짝 자유의 맛을 보더니 대가리가 완전히 그때부터 횟가당한 거지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두환 자서전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자서전이나 많은 이제 역사책을 표방한 어떤 많은 책들이 네. 역사적으로 왜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책들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가처분을 내릴까? 지금이라도 내려야 할까? 근데 만약에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다시 이런 게 검열도구로 쓰이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책 내용 중에 범죄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식긴구세 재물이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그 범죄자가 자기가 사실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기까지 봐줄 수 없었던 거죠. 아, 맞아. 그 예전에 그 무슨 검은 장미? 본인을 검은 장미라고 칭하면서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미취학아동인지 초등학생을 죽여가지고 머리만 중학교 정문에 매달아놓은 살인마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얘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그 의사와 의부모 사이를 맺은 다음에 성인까지 계속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자서전을 냈어요. 본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자신을 꾸미고 네. 미화시키고 감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전두환이 쓴 책이 결국엔 이제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가지고 예, 전두환은 이제 좀 징징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뭐 반성을 하는 모습 자체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 있잖아요. 턱주가리 이순자도 자서전을 내면서 그 네. 자신 남편 쉴드 치려고. 예, 그만하세요. 그 이순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네. 보면 전두환의 그 또 여성 편력을 들어보면 과연 그렇게 내조를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본인이 공범 의식이 있나?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여성 편력을 부리니까 네. 그게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그 집착하나? 네. 그 범죄자가 범죄를 모의하고 있는데 그걸 방조한 것도 사실은 공범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순자도 얼마나 수많은 악행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야사처럼 또 돌아서 그렇지 언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었던 그 역사 전쟁의 일환이지 않나 싶어요. 뭐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법원에서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고요. 관련 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택시 운전사란 영화예요. 8월 바로 시작하자마자 개봉을 했죠. 네, 근데 지금 흥행 돌풍을 몰고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영화는 군함도와는 다르게 제가 봤기 때문에 뭔가 슬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는 다들 이제 예고편만 보면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도 했고. 네, 워낙 유명한 실화였잖아요. 네. 네. 이 영화가 왜 볼만하냐고 생각했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명료하게 답을 내는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경계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관점을 잘 설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턱대고 선악구도로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택시 운전사라는 주인공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게 광주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랑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 택시 운전사의 이해도는 비례하지가 않아요. 영화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이제 더는 자기가 무시를 할 수 없어요. 더는 이제 뒤돌아설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점 자체가 광주 밖의 사람들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게 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짧지만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광주 관련한 영화로 이제 꼽아보자면 이제 화려한 육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룬 건데 네. 그 택시 운전사랑 좀 비슷한 영화가 예전에 이제 스카우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임창정 씨 나온 영화인데, 그러니까 선동열을 스카우터하러 갔었던 스카우터가 거기서 옛 애인을 만나가지고 그 애인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인을 도와주다가 이제 나중에 끌려갔고, 그래서 이제 임창정 때문에 그 애인은 살았는데 결국에 이제 끝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어목했던 그 풍경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했던 영화인데, 나름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흥행은 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잘 회자되지 몰라요, 않았어요. 지금. 근데 그 스카우터라는 영화도 비슷한 유의 그런 영화이지 않나. 컨셉 자체는 네. 외부인이 들어가서 이제 광주에 그 참상을 겪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스토리라인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힌츠 페터 씨가 작년에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슬픔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영화 됐다고 하니까 참 놀라웠어요. 저는 처음에 그 고인에 대한 그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잘 몰랐잖아요. 힌츠 페터 씨가 어떤 일을 했었고 결국 이게 외신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어린 청소년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역사 공부도 같이 하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수업 들으면서 이런 영화 한 편씩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뭐 저번 주에 저희가 군함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랑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군함도가 상업성을 위해서 약간 무리수를 많이 띄운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했었는데 네. 이 영화도 사실은 상업적인 걸 어느 정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관객이 느끼는 그 이질감 있잖아요.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이질감이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역사적인 실제 그 시기에 있었던 자잘자잘한 사건들을 고증을 충분히 한 뒤에 이제 스토리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런 지점도 있어요. 그 현재 이 영화가 시민들이 총을 맞고 쓰러지고 죽기만 하는 그런 받는 피해자로만 그려지고 네.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 외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권 굴욕적인 시기를 끝내면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었던 촛불 집회들을 직접 가본 사람이라면은 그런 시민들이 왜 피해자로만 그려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피해자라는 관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소설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대목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야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도 영화인데 7월 말에 이제 개봉한 포크레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엄태웅 씨가 주연을 맡으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영화죠? 엄태웅 씨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진압군으로 참가했었던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자면 예전에 이제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를 만들었잖아요. 모릅니다. 결국 같은 전장에 있었던 미군이랑 일본군의 아. 시각에 의해서 그 전쟁을 두 편으로 이렇게 다룬 건데 같은 개념으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와 그리고 포크레인이라는 영화를 동시대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 내용적인 거랑 이런 부분을 비교해보면 참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한 현상이죠. 전두환의 회고록은 그 대중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는 벌써 200만을 넘어서 300만을 향해 착착착 달려가고 영화 명량이 1700만이었는데 진짜요? 예, 17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명량에 흥행을 했을 때 당시에 패턴이랑 많이 비슷하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1000만은 거뜬히 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드는 그런 영화고, 올 여름에 이렇게 한번 가족끼리도 아니면 이렇게 뜻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시킨구사 제물이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전형적인 그 범죄자가 자기가 사실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기까지 봐줄 수 없었던 거죠. 아, 맞아. 그 예전에 그 무슨 검은 장미? 본인을 검은 장미라고 칭하면서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미취학아동인지 초등학생을 죽여가지고 머리만 중학교 정문에 매달아놓은 살인마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얘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그 의사와 의부모 사이를 맺은 다음에 성인까지 계속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자서전을 냈어요. 본인이 저질렀던 그 살인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도 약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자신을 꾸미고 네. 미화시키고 감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택시 운전사와 전두환 회고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두환 회고록이 판매 금지 가처분이 결정됐죠? 회고록 내용 중에 30여 가지 내용 정도에서 역사 왜곡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네. 판매 금지 가처분이 났습니다. 네. 네. 여기서 특히 발표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는지 약간 요거 두고도 역사 왜곡 이슈가 되게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여요. 네. 본인은 잘 알겠죠. 근데 결국엔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을 할 거고. 판결이 이제 결과가 난 건데 2심 결과로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단 결정이 된 거고 네. 이 재판 자체는 5.18 기념재단하고 5월 관련 세 단체 네. 그래서 민주유공자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이렇게 세 가지 단체가 이제 모여서 같이 제소를 한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자들의 공동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대의가 어느 정도 실현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뭐 일단은 대다수의 시위한 폭동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땡전 뉴스 나오는 그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뭐 김대중 정부에서 어쨌든 사면이 됐잖아요. 근데 처단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사형을 집행을 해버리던지 아니 무기징역으로 그냥 계속 그 깜빵에서 썩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게 풀려나와서 살짝 자유의 맛을 보더니 대가리가 완전히 그때부터 횟가당한 거지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두환 자서전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자서전이나 많은 이제 역사책을 표방한 어떤 많은 책들이 네. 역사적으로 왜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책들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가처분을 내릴까? 지금이라도 내려야 할까? 근데 만약에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다시 이런 게 검열 도구로 쓰이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책 내용 중에 범죄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다. 전두환이 쓴 책이 결국 이제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가지고 전두환은 이제 좀 징징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반성을 하는 모습 자체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 있잖아요. 턱주가리 이순자도 자서전을 내면서 그 자신 남편 쉴드 치려고. 그만하세요. 그 이순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네. 보면 전두환의 그 또 여성 편력을 들어보면 과연 그렇게 내조를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본인이 공범 의식이 있나?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여성 편력을 부리니까 네. 그게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그 집착하나? 네. 그 범죄자가 범죄를 모의하고 있는데 그걸 방조한 것도 사실은 공범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순자도 얼마나 수많은 악행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야사처럼 떠돌아서 그렇지 언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었던 그 역사 전쟁의 일환이지 않나 싶어요. 시민분들은 일단 5.18 관련 책임자 누굽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수많은 작품들이나 그렇죠? 영화나 이런 데서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범인은 누구냐. 그것도 전두환이잖아요, 결국. 그거를 회고록을 써서 마치 자기 자신의 일평생을 미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오점, 역사적으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제지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도 시민분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책을 낸 건데 무슨 3권이나 2천 쪽이 넘나요? 그렇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 돌려 써놨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5.18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뭐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역사 왜곡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내시는 분들 힘들게 그렇게 길게 써놔가지고. 그리고 좀 문제가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북한군 개입에